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법을 공부해야 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은 각자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물건,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이를 비용이라고 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년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늘어날 것이고, 비용이 수익보다 많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공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흑자인 상태, 즉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됩니다.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익을 키워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수익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꼭 회사를 설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게 뭐가 됐든 경쟁사보다 좋은 걸 팔고 경쟁사보다 많이 팔면 됩니다. 혹시 사업 체질이 아니신가요? 그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과 대조되는 개념의 투자는 자본을 제공하는 쪽을 의미하죠. 현대사회에서 투자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죠. 투자의 본질은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재적 가치를 측정하면 기본적 분석, 외재적 가치를 측정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수익을 키우셨으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쌓여 있을 겁니다. 자산이 많아지면 그 중에 얼마나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애초에 돈을 쓰려고 벌었으니까요. 4%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자금이나 연금을 설계할 때 많이 참고하는 비율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높아진 인플레이션, 은퇴하기 전에 자산 운용 등을 고려하면 3%로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를 이기셨습니다. 미국 S&P 500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면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산 100억 원을 달성하면 연 10억 원을 버는 거죠. 그중 3억 원만 지출한다면 3%의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7%의 자산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부자가 되셨지만 앞으로 더 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10년, 10년에 2배씩 자산이 늘어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던가요?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자본주의 시리즈는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될 겁니다. 다음 콘텐츠를 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